7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8주차 이제 중간고사가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대면으로 이제 시험을 치른다고 이렇게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얼굴 뭐 이렇게 시험 감독이지만은 이제 얼굴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수업까지 하면 이제 7주차까지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학습한 내용이 교재로는 이제 100페이지까지 해서 챕터 6까지 창업 자금까지 학습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7장 상권 분석 및 입지 선정이 되겠습니다. 시험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것, 첫 주에 이제 창업 개념을 학습했고, 그리고 창업의 성공 요인, 그리고 창업 준비 과정, 그리고 이제 아이템 선정하는 것, 그리고 프랜차이즈, 지난주는 이제 창업 자금 그렇게 학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험은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관식으로 시험을 치르고요. 지난주에 했던 것, 요거 현금 예산표 작성하는 거, 요 자료 이용해서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 현금 예산표 작성하는 거. 그리고 그 전에 첫 주인가 아마 이거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익 계산하는 거, 내가 얼마 벌었는가. 요거 이제 이익 계산하는 거. 그래서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 비용 관리비, 뭐 이자 비용에서 이익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고, 그리고 리포트로 냈었는데 그 아이템을 이제 본인이 한 10년 뒤에 또는 20년 뒤에 이렇게 가정을 해서 어떤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템 내가 왜 선정하는가, 이걸 내가 왜 하고자 하는가, 그 이유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는 분야를 이제 하나 선정을 하고 그 관심을 갖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 그렇게는 그 시험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배운 것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용어, 그러니까 저희 이제 퀴즈 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용어, 뭐, 한두 개 내든지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험 보는데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로 예상이 돼요. 이익 계산하는 거 간단하고요.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요 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따져보고 하는 거.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니까 요거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 선정과 그 이유. 그리고 그 퀴즈에서 다뤘던 뭐 아주 기본적인 용어 몇 가지 정도 그렇게 학습을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재는 101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제7장 상권 분석 및 입지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권 분석 및 입지 선정. 야,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이템 선정하는 것하고 아이템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죠. 그리고 이제 상권 분석 어디서 할 것인가. 그리고 자금 계획.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돈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세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하고 어디서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어디서 할 것인가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내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인가에 좌우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즉 세 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템 선정, 자금 계획, 그리고 이제 상권 분석, 입지 선정이에요. 점포를 어디다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이제 분량이 뭐 조금 많을 수도 있으려나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시간 되는 데까지 그 설명을 드리고 혹시 뭐 좀 부족하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든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권에 의해 상권 그러면 이제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이죠. 상권, 입지가 좋다 나쁘다. 상권이 어떻다. 상권이 좋다 하면 그런 얘기하죠. 상권이 죽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요즘 언론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상권이라고 하는 것, 트레이딩 에어리어, 마켓 에어리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시장, 마켓 시장이죠. 시장 공간, 상품을 사고 파는 공간이란 얘기입니다. 즉,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화와 용역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 상품을 사고 파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상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과 그 지역에서 생기는 지역적인 경제 공간이다. 그리고 생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생활행동 공간이다. 즉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로 소비 활동을 많이 하죠. 일반인들은
그 소비 활동을 하는 공간이 상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뭐 점심을 사 먹고 또는 뭐 친구들하고 뭐 만나서 뭐 커피를 마시든가 뭐 간단한 물건을 산다든가 하는 것, 바로 그 지역이 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이 이제 자기들 상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곳이 바로 그 상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의 상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과 입지가 먼저 혼동돼서 쓰이기도 하는데, 상권, 입지, 상권. 자, 약간 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상권이 잠재 고객이 거주 또는 분포되어 있는 범위, 점포와 고객을 흡입하는 영역으로 모든 소비자의 공간 선호의 범위를 의미한다면, 말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죠. 즉 소비자의 활동 공간이에요. 상품으로 사는 공간. 그리고 그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고객이 거주하거나 분포되어 있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거기까지를 상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입지는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작업장의 위치 선정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바로 점포를 얘기합니다. 점포. 가령 어떤 식당을 한다 그러면 식당이 있는 곳 그 자리가 입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식당을 이제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가, 뭐 길 건너편 또는 뭐 30m 떨어진 곳에서도 눈에 뜨이는가, 또는 뭐 50m 떨어져 있는 사람이 우리 점포를 찾아오겠는가, 찾아올 만한 장점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입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사업장의 위치를 입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상권과 입지를 이렇게 이제 개략적으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 그러면은 점포가 소재한 위치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한 조건이 어떤가, 장사가 잘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따지는 거, 그걸 이제 입지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권은 다양한 점포, 이런 점포들이 모여 있는 지역 범위를 상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상권, 대학과 상권, 무슨 뭐 명동 상권, 그렇게 이제 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적인 범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점포가 고객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 범위까지를 얘기합니다. 주로 걸어서는 뭐 500m, 뭐 1km 넘어 있는 데까지 걸어가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되게 가까운 곳을 걸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포가 고객을 흡수할 수 있는, 고객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 범위를 상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특성은 입지가 좋다 나쁘다, 평지에 있는가 또는 도로변에 있는가, 주택가에 있는가, 평지가 아니고 이제 언덕길 같은 데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상업시설 등 주변에 물리적 시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이제 입지의 물리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권 같은 경우는 크게 그냥 주택가인가, 역세권, 이거는 뭐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중심 상권이 있는가, 상거래 활동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키워드, 입지의 키워드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딱 이 자리, 1급지 자리, A급지 자리, 딱 뭐 모퉁이, 전철역에서 아파트 뭐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권 같은 경우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지역. 그리고 이제 크게 어떤 경계선이 있겠죠. 큰 도로로 나눠진다든지, 뭐 하천으로 나눠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분류할 때는 1급지, 2급지, 3급지, 뭐 A급지, B급지, C급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원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1급지, 2급지. 뒤에서도 잠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접근성하고요. 사람들이 걸어서 쉽게 갈 수 있는 곳, 또는 뭐 차 타고 바로 갈 수 있는 곳 하고, 그 다음에 그 점포 앞에 유동인가라고 흔히 얘기하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가 적은가. 대개 그 1시간당 3,000명을 기준을 잡아요. 1시간당 3,000명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분당 한 5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다니는 거죠. 그런 곳은 이제 1급지라고 얘기하고, 1,000명 이하인 곳은 3급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택가 아주 안쪽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을 2급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딱 이렇게 뭐 어떤 경계로 딱 나누는 건 아니에요. 개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급지, 2급지 이런 식으로.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나누는데, 보통 1차 상권은 뭐 반경 500m 이내, 그리고 내 매출의 한 60% 정도에서 70% 정도 팔리는 곳까지를 1차 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상권은 내 매출액의 한 20% 정도가 팔리는 곳을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2차 상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벗어나는 곳이 3차 상권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가인가, 대학가인가, 역세권인가, 뭐 상가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가, 뭐 유흥가인가, 뭐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방법은 입지가 좋다 나쁘다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접근성이 좋은가, 눈에 잘 띄는가. 그래서 흔히 건물의 모퉁이에 있는, 거리의 모퉁이에 있는 점포를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뭐 분식점 같은 거 갈 때, 물론 이제 단골로 다니는 집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돌아가죠. 왜냐하면은 뭐, 그 음식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거 가까운 곳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뭐 앞에 한 10m 앞에 그 분식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쪽 길 건너편에 찻길 뭐 한 4차선 도로 건너편에 분식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그 눈앞에 보고 10m 앞에 있는 곳 가잖아요. 그런 걸 가시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뭐 점포 형태나 뭐 주차 시설이 필요한 경우 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권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보는 게 유동인구예요. 앞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가. 사람들이 이제 왕래가 많은 곳. 그리고 주거단지, 아파트단지, 뭐 대단히 아파트단지 그래서 뭐 3천 가구가 산다, 2천 가구가 산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거주하는 거죠. 그만큼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나하고 뭐 경쟁 점포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들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 목적은 당연히 성공 실패 여부죠. 내가 여기서 점포를 해서 그러니까 영업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상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상권 분석을 하고 상권이 괜찮은 곳에서 내가 어디 얻을 것인가 입지 분석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되면은 투자를 얼마 해갖고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상권 분석하고 입지 분석하고 하는 거. 자, 어쨌든 상권과 입지 이제 큰 개념을 말씀드린 게 되겠습니다. 상권, 그 다음에 입지. 그리고 뭐 상권과 입지 이제 뭐 판매자 입장에서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상권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은 상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재화나 용역을 판매함에 있어서 비용과 취급 규모에서 경제적이다. 이제 비용과 규모면서 경제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최소의 비용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가 또는 내가 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홍보를 굉장히 계속해야 돼요. 그거는 내 상권이 아니죠. 그렇게까지 벗어나 있으면. 뭐 신문 광고를 낸다든가 방송 광고를 내서 외부 손님까지 끌어들인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 상권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상권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좀 가만히 있어도 최소한 점포 불을 켜놓는다든가 또는 뭐 전단지를 뭐 한 달에 한 번 돌린다든가 했을 때 그것을 보고 나한테 올 수 있는 고객들 그 고객들이 거주하는 범위까지가 내 상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서 내가 뭔가 사고자 할 때, 내가 뭔가 구매하고자 할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거리, 평상시 가는 거리까지가 내 상권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전체 매출 규모로 따져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매출의 90%까지 실현되는 것, A 고객, B 고객, C 고객이 있는데 그 고객들이 내 매출의 90%를 차지해요. 그럼 A, B, C 고객이 거주하는 곳까지를 내 상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거주가 아니고 이제 그 상가, 그 사무실 밀집 지역이라면은 근무하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매출액의 90%까지 실현되는 범위를 상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1차 상권, 2차 상권 나는데 전체 매출액의 약 70%, 75%가 실현되는 곳이 1차 상권. 나머지 뭐 10%에서 20% 되는 곳이 2차 상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5%, 15%하면 90%가 되죠. 그래서 뭐 90%까지가 1차, 2차 상권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아주 멀리서 오거나 우연히 뭐 지나가거나 뭐 그러면서 구매하는 거겠죠. 그런 거는 3차 상권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뭐 상권의 또 개념이 되겠고요. 어쨌든 그 상품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지역적인 공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권 분석을 왜 해야 되는가? 상권 분석의 필요성이에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업종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업종 선택. 그래서 내가 업종을 특정한 내가 뭘 하겠다 아직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권 분석을 통해서
업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상권 내에서 상주하는 인구, 그 상권 내를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현재 거기도 이제 어떠한 그 영업점들이 쭉 있겠죠. 그런 영업점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 지역에서는 어떠어떠한 분야가 어떠어떠한 상품이 잘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거를 보고 내가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상권 분석을 할 수도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이제 먼저 업종을 선택하고 나서 내가 이제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미리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그리고 그 아이템이 이 상권에서 맞는가라고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이 상권에서 맞지 않으면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권 분석을 하는 이유는 업종 선택을 위해서 하기도 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임대료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상권 분석을 하게 되면은 월 평균 매출액 추정이 가능합니다. 뭐 유동인구하고 뭐 점포 분석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계략적으로 내가 여기서 얼마 정도 매출을 할 수 있겠다는 게 판단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그 점포에 대해서 그 상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얼마 투자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투자 대비 월 매출액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월 임차료죠. 임대료는 이제 받는 사람 입장이고 내가 주는 사람 입장에서 임차료라고 합니다. 임차료가 매출액의 10%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월 매출액을 1,000만 원 정도 올릴 수 있으면은 임차료를 100만 원 주고 가게를 얻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월 매출액이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내가 파악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한 거죠. 그런데 임차료가 200만 원이에요. 월 매출액은 1,000만 원인데 그런 경우라면은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권리금 같은 거 따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권리금 같은 경우도 되게 1년간 순이익, 요건 이제 매출액 수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순이익이 됩니다. 뭐 한 달 매출액 1,000만 원 팔아서 월 300만 원 나한테 이익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1년간 순이익은 3,6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권리금, 내가 점포를 얻을 때 내야 되는 권리금도 한 3,600만 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평균적인 건 업계에서 어느 업종이나 대개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임차료는 월 매출액의 10% 정도, 그리고 권리금은 1년간의 순이익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상권 분석을 해보면은 월 매출액이나 단기 1년간 순이익을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임차료가 적당한가, 권리금이 적당한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긴 내가 점포를 임차해서 영업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목적을 위해서 또 상권 분석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마케팅 전략 수립 기준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상권 분석을 하게 되면은 거기 주 고객층이 이제 어떠어떠하고 어느 시간대에 많이 사람들이 다녀가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 쉽게 이렇게 하죠.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상권이에요. 학원가가 밀집해 있다는 얘기는 주로 학생들을 상대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뭐 학생들을 좀 뭐 데려다주는 학부모라든가 뭐 그렇게 상대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학생들의 소비 성향에 맞추어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죠. 주로 학생들이 학원을 마치는 시간, 들어가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 뭐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도 상권 분석이 필요하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뭐 2번 항목하고도 관련되는 얘기지만은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매출액 추정한다는 얘기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창업을 한다는 얘기는 뭐 돈을 이제 얼마나 이제 많이 벌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업을 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판단 기준이 되는 게 매출액이죠.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올 거다 예상이 되면은 그럼 내가 여기 투자를 해서 영업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쓰는 거죠. 근데 전혀 매출액 추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창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권 분석을 통해서 매출액 추정이 가능하고 매출액 추정을 위해서 상권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번 챕터에서는 상권 분석을 왜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권 분석하는 이유, 업종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그리고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상권 분석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상권의 분류예요. 상권이 뭐 그냥 단순하게는 뭐 상권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합니다. 뭐 교과서적인 분류니까 이렇게도 나누는구나,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 계층적, 범위에 따른 구분이에요. 계층적 구분에서는 인구 및 점포 밀도에 따라서 지역상권, 지구상권, 입지상권으로 분류된다. 이거는 우리가 잘 쓰는 말도 아니죠. 뭐 지역상권, 어느 도시 전체를 포함하는 걸 얘기를 해요. 뭐 서울 전체라든가, 아니면 뭐 한 구를, 서울은 워낙 크니까 한 구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서울이 아닌 뭐 지방에 있는 뭐 도시라든가 그런 거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상권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지역 상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도시 하나 전체를 놓고 보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지구 상권은 특성별로 구분되는 일정한 범위, 이렇게 얘기해서 지역에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뭐 이제 지구 상권, 그래서 뭐 새로 아파트가 설립된 지역, 그게 구도심 뭐 지역에서 그 큰 지역 내에서 그 세부적으로 조금 나누는 거를 지구 상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명확한 뭐 근거가 있거나 그런 얘기들은 아니에요. 다음 세 번째는 입지상권이에요. 이거는 내 점포가 위치해 있는 상권을 얘기한다. 내 점포가 위치해 있는 그 주변 상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뭐 상권이 좋다 나쁘다 할 때는 이 입지상권을 얘기합니다. 입지상권. 내 점포가 속해 있는, 내 점포에 다녀가는 손님들이 거주하는, 이동하는 그 지리적인 공간. 아까 이제 반경 500m하고 반경 1km라 그랬잖아요. 거기를 주로 입지상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요 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 구분으로 해서 지리적인 위치, 거리로 따지는 거예요. 1차 상권은 보통 이제 500m 이내, 내 점포를 중심으로 해요. 그리고 교통거리가 30분 이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 한 70%, 60%에서 70% 정도 차지하는 지역을 1차 상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점포를 하는 내 입장에서는 1차 상권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2차 상권은 1차 상권을 조금 벗어난 지역이에요. 반경 1km 이내. 걸어오기는 조금 멀죠. 그래도 걸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교통거리는 1시간 이내. 그래서 매출액이 한 10%에서 20% 전후를 차지하는 그 고객들이 위치하는 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상권은 여기를 이제 벗어난 지역을 얘기해요. 2차 상권을 벗어난 지역. 그래서 고객의 수요와 구매 빈도가 낮다.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의미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 관련 구분돼 갖고 뭐 계획적 구매 상권, 비계획적 구매 상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런 얘기들이에요. 계획적이나 계획 도시란 얘기예요. 도시계획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설 도시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게 세종시 같은 경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조그만 마을 안에 있는 곳을 쭉 해서 도시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관공서 지역,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부터 나눠 놓죠. 거기에 의해서 형성되는 곳, 그거를 계획적 구매 상권이라고 얘기해요. 상업 지역으로 아예 묶어놨죠. 일산 신도시 지역,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흔히 무슨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곳,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거기는 계획에 의해서 상업지구, 주택지구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상업지구를 계획적 구매 상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비계획적 구매 상권은 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래된 도시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여 살고 시장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상업지구가 형성이 되는데,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다른 곳에 이제 뭐 아파트가 쭉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또 새로운 그 상권이 형성이 되죠. 그럴 경우에 뭐 여기는 구상권, 여기는 신상권. 그럴 때 그런 곳들, 그 도시에서 형성되는 상권을 비계획적 구매 상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뭐 1번 같은 경우 지역상권, 지구상권, 그 다음에 2번 1차 상권, 이거 이제 많이 쓰는 말이고 1차 상권까지는. 근데 이제 3번 도시계획 관련 거 이런 것들은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이제 교과서상으로 구분되는 용어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좀 상권 분석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분석해야 되는 건 4번 지역 특성별 구분이에요. 그 지역이 어떤 특성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주택가인가, 아파트 밀집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가나 아파트 밀집형 상권은
생활 패턴이 유사하고 구매 형태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용품 위주의 소량 다품종 전략이 유리하다. 그리고 은행이나 시장 입구가 좋은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화가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번화가, 뭐 시내, 뭐 예전엔 그런 말을 많이 썼었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특별하게 많이 모이는 곳을 얘기합니다. 명동과 같은 번화가는 도시의 핵심 상권 지역이다. 흔히 이제 뭐 역전 앞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런 곳에 어울리는 점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 전문점, 패션 관련 업종들. 브랜드의 이미지가 강한 상품이 유리하다. 널리 알려진 상품이 유명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은 뭐 교통역을 얘기해요. 전철역이나 기차역, 버스 정류장 주변이 특수한 상권을 흔히 역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점 업종이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타운입니다. 이거는 이제 백화점이나 할인점, 대형 상권 위주의 상권을 얘기를 한다. 특정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사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아까 그 번화가하고는 약간 틀린 개념이에요. 여기는 이제 뭐 쇼핑도 있지만은 사람들을 만나고 뭐 여가를 즐기는 이제 그런 개념이 강하죠. 여기는. 그런데 쇼핑타운은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계층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사방에서 모여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전략, 다양한 상품 구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은 뭐 지역마다 틀리겠죠. 어쨌든 기본적인 게 이렇게 뭐 저가 전략이나 다양한 상품 갖추는 것 이렇게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교외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외 지역이죠. 그래서 임대료가 저렴하고 경쟁업체가 적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전부 다 승용차를 타고 오죠. 그래서 인테리어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상품 자체가 뭐 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유명한 음식점 같은 거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걸 교외 상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변 상권은 그냥 뭐 큰 길이나 뭐 대로변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상권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장점이 이제 교통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이제 광고 효과가 좋고 간판이 크고 뭐 차가 많이 지나다니고 하는 곳이니까요. 이제 특별하게 이제 뭐 어떤 상권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근 건물의 성격에 따라서 유명업종이 상이할 수 있다. 주변 건물 성격에 따라서 간다는 얘기예요. 학원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은 학원이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뭐 외제차 많이 파는 건물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 외제차 딜러가 유명한 업종이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렇게도 이제 상권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권의 라이프 사이클별. 상권 자체도 상권이 성장기에 있는 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숙기에 있는 상권이 있고 쇠퇴기에 있는 상권이 있습니다. 그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권을 그렇게도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장기 상권은 상권이 처음 형성되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보이는 과정에 있는 상권이다 얘기를 합니다. 신도시에서 처음 생기는 거. 그래서 신도시에 이제 상권이 생기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유입이 되고 늘어나죠, 거주 인구가. 그러면서 당연히 그 지역에 그 아파트 상가 뭐 그런 지역 중심으로는 상권이 계속 성장을 하겠죠.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성을 보면은 뭐 대부분 아파트 중심의 생활주거 형태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 그리고 신세대와 직장인 입주자가 많다. 교육 수준도 좀 높다. 그리고 점포 임대 비용도 높고 그리고 각종 생활 편의 업종이 강세를 이룬다. 처음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처음에 이제 막 사람들 들어서고 그러면은 뭐 빵집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뭐 필수적인 업종들 있죠. 그런 것들 당연히 잘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숙기 상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상권이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성장을 멈추겠죠. 이제 다 찼다는 얘기죠. 성숙기 상권이란 개발이 이미 완료되고 성장기를 지나서 상권이 안정화 속성이 이루어져 독점적인 주의로 자리를 확실히 굳힌 상권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활성화가 완전히 됐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커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주민의 사회적 경제 수준과 부동산 가격의 최고를 찍는 경향이 농후하다. 흔히 이제 서울 뭐 강남 상권 그런 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이제 강남 그러면은 다 이렇게 좀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더 커지지는 않죠. 그렇다고 그 상권이 또 오래됐다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좀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유통과 소비가 매우 활발하다. 성숙기 상권 지역의 경우 점포가 넘칠 정도로 많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템이 수천 개 이상 들어선 곳, 점포의 권리금 또한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통망도 잘 발달되어 있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대계 상권이에요. 세대계 상권은 상권이 이제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흔히 이제 그 구도심 지역이라고 한다. 구도심 지역. 서울 지역도 이런 데가 많고요. 뭐 지방 도시도 많겠죠. 오래된 도시들 보면은 처음부터 사람이 살던 곳은 구도심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새로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은 이제 신도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도시의 구도심 지역이 대개 세대계 상권이 되겠습니다. 건물들이 노후화되어 있고 부동산 시세도 낮고 그 다음에 생활주거 형태가 단독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주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그리고 중장년층과 고령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상품 구매가 원활하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겠죠. 좀 적다는 얘기인데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의 상권은 쇠퇴계 상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상권을 분류를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